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이산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사건 중심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의 이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실제 이 전쟁 게임이 대상 시스템이라고 가정하고 이산 사건이 뭔지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의 이산 사건은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이산이라는 단어하고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건부터 먼저 우리가 보면 사건은 메시지나 혹은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적으로 구현될 때는 나중에 이 메시지가 되겠는데, 이 시스템 전체에 이 메시지 숫자가 유한계가 이제 존재를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실제 이 메시지들은 사건 발생이라고 하는 거로 해서 함수 이름으로 메시지가 구현이 되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고, 함수의 내용, 함수의 바디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되면 사건을 처리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집합기호로 사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입력사건, 여기 보면 세 개가 있죠. 대기, 기동, 탐지. 출력사건, 현재 위치, 그 다음에 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탐지 유무. 이렇게 우리는 사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발생의 패턴입니다.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값을 다 갖는 거라고 하면 되겠고,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 그림에서와 같이 X라고 하는 입력 사건이 대기했다가 기동했다가 탐지했다가 대기했다가, 이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사건과 사건 사이가 완전하게 랜덤하게 난수적인 그런 패턴을 갖는 경우를 우리는 이산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 위에서 말한 사건을 우리가 함수로 표시하고 함수를 실행하면 사건을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은 임의의 시각에 이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작성한 순서대로 함수가 호출이 되지만,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에서는 함수와 함수가 실행되는 시각을 두 개를 항상 같이 페어링을 해서 기술을 하게 되고, 함수 실행 시간이 될 때 그 함수가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같이 대기하면은 대기라고 하는 이벤트가 들어오는 시점에 대기하고 있는 실제 행위가 모델에 표현되고요. 기동하게 되면 기동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있을 때 기동하는 실제 모습을 모델에 표현을 한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 이산사건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접근 방법이, 첫째는 월드뷰라 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스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 이론은 실제 정해진 틀을 가지고 시스템을 모델링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익히기만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익히는 것이 실제로 많은 시간이 들고 실제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접근 방법은 프로그램의 우리가 만약에 익숙이 됐다고 하면 어떤 거든지 간에 컴퓨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함수를 호출되는 시간에 따라서 호출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할 수 있다면 그냥
프로그램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월드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모델링 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람에 따라서 관찰해 가지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느끼는 뷰를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해서 월드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반면에 시스템 이론은 입력, 출력, 상태 변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의 관계식을 전차시에서 학습한 대로 기술하면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의 이제 특징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월드뷰는 제일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대신 이 시스템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모델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통신수단으로도 훌륭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모델링 예가 있는데요. 월드뷰를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한 개는 사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한 개는 프로세서 중심, 또 한 개는 객체 중심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 이론적 모델링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학습하는 기간 동안엔 DVS라고 하는 모델링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이 모델은 시스템을 계층화 시켜서 독립적인 모듈로 나눠서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다 한목에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모델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중심이나 프로세스 중심이나 객체 중심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거고, 내가 사건 중심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건 중심 모델을 잘 만들 거고요. 프로세스 중심이라고 하면 프로세스 중심을 사용해서 모델을 잘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건 중심에 익숙된 사람은 객체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 공부를 하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습을 하기 전에는 금방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스템 이론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수학적인 틀이기 때문에 시스템 이론적 모델은 항상 월드뷰 모델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면 시스템 이론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월드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델링 대상이 조금 추상적이지만 이 사각형의 위에 삼각형이 있는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한다고 합시다. 물론 이와 같이 간단한 지오메트릭 모델을 모델링 하는 경우는 없지만 실제 비유적으로 해보면 월드뷰 모델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저거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다. 그 뷰 1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봤다 하면서 다르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월드뷰는 나는 한목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나머지를 읽어보고 다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월드뷰 1을 가지고 모델인 사람한테 월드뷰 3의 모델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러니까 월드뷰 3를 다 붙여가 보니까 틀렸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시스템 이론적 모델에서는 객체를 만들어서 직사각형이 있구나. 가로가 A고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이 있구나. 또 삼각형이 있네. 인터페이스는 삼각형이 사각형 바로 위에 있다. 이 객체 두 개하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걸 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확연히 우리가 정학동이라든지 실제 검정 같은 거를 누가 잘하느냐를 알 수가 있고, 앞차시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시스템 이론적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완전성 혹은 검정성,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그 수학을 이용해서 시스템이 이론적으로 X하고 Y하고 Q의 관계를 설정하는 건데 그것을 간단히 비유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뷰 모델링의 대표적인 이벤트 오리엔티드 모델링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스템을 실제 관찰하고 시스템 지식을 통해서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그 이벤트 사이의 시간 간격이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사건 E1이 발생하고 T1 시간 이후에 사건 E5가 발생하고 T2 시간 이후에 사건 E10이 발생하고 등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여러분이 그냥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건은 사건 E1은 직진, 사건 E5는 정지, 사건 E10은 우회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제 사건마다 우리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될 사건 처리 함수를 모델에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E1 처리 함수, E5 처리 함수, E10 처리 함수 등을 모델에 구현하게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함수들이 일반 프로그램과 다르게 사건 처리 E1을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끝나고 나서 바로 사건 E5를 처리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T1 시간 동안에 정지를 했다가 실제 E5가 실행되고 마찬가지로 E5가 실행되고 나서 T2 시간만큼 정지를 했다가 다시 E10을 실행하는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행이 되도록 실제 시뮬레이션 환경이 혹은 라이브러리들이 나중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건 처리 함수 속에는 우리가 사건을 처리하는 단계들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이벤트 이름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는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사건 처리할 이벤트 호출할 것, 이것들을 함수로 구현해서 이벤트 처리를 함수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사건 처리 함수들은 미리 정해진 시간에 호출되도록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시간에 실행을 시키는 게 이벤트 오리엔티드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오리엔티드 모델을 우리가 보통 하는 프로그램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냐. 자, 이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상 시스템에 포함되는 모든 변수를 우리가 전역화시켜서 변수 공간을 하나 갖게 되고 이 변수에 대한 연산을 이벤트 함수로 역시 전역화된 함수로 갖는 이러한 프로그램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벤트 오리엔티드 모델링은 실제 프로그램 변수와 연산을 전역에 정의하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프로시저 오리엔티드 프로그램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기술을 적용해서 모델을 시스템 지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 그것을 이벤트 오리엔티드 모델을 사용한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오리엔티드 모델이 기술이 됐다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앞에서 본 모델은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속성 변수와 그 속성 변수의 연산에 해당하는 이벤트 처리 함수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함수들이 정해진 시간에 호출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뮬레이션 엔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원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벤트, 다시 말하면 이벤트 이름에 해당하는 함수와 함수의 호출 시간이 시간 순서로 정의되는 어떤 데이터 구조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것을 우리는 이벤트 리스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벤트 리스트의 좌측에는 이 이벤트에 해당하는 함수가 실행될 시간이 이 그림에서는 00, 12, 1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시간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이벤트 이름이 있는데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함수 이름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엔진과 모델 사이에는 간단히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벤트 함수를 우리가 정해진 시각에 호출하기 위해서 등록을 먼저 하게 됩니다. 등록하는 데 필요한 API를 스케줄, 갈로 열고, 딜레이 타임, 이벤트 이름. 이렇게 해서 이벤트가 얼마만큼 지연됐다가 실행되느냐 하는 것을 실제로 기술하게 되고요. 이벤트 이름을 가지고 다시 사용자가 만드는 이벤트를 정해진 시간에 호출하는 것을 실제 시뮬레이션 엔진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중요한 API가 스케줄, 이벤트 네임, 딜레이 타임인데 이것은 이벤트 이름을 딜레이 타임 후에 호출되도록 이벤트 리스트에 미리 등록시켜 달라 하는 그러한 API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원리상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상용 도구를 만약에 사게 된다면 시뮬레이션 엔진이 실제 도구 속에 장착되어 있고 여러분은 아랫부분에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구현하면 이벤트 오리엔티드 모델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본 신호등 모델을 이벤트 오리엔티드 모델로 실제 설계해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서 이 요구사항은 T1 동안의 적색, T2 동안의 황색, T3 동안의 녹색, 이것을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실제 적색, 황색, 녹색을 켜는 각각을 이벤트 함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함수를 정의할 때 보면 함수의 제일 첫 부분에는 실제 불을 켜는 게 있고 둘째 부분에는 이게 끝나고 얼마 있다가 뭘 하느냐 하는 거가 스케줄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색 켜기의 이벤트를 보니까 이 함수 호출이 딱 되면 먼저 적색 등을 ON하고 그 다음에 황색 등을 켜는 것을 T1 후에 하라는 거로 스케줄이라 하는 API를 사용해서 스케줄 이벤트 황색 켜기, T1 이렇게 하게 되고 황색 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색 등을 켜고 나서 뭘 스케줄 하느냐. 녹색 등 켜는 이벤트를 T2 시간 후에 하라고 스케줄을 하게 됩니다. 녹색 등은 어떻게 하느냐. 녹색 등이 켜지고 T3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색 등을 켜라. 이렇게 스케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등이 켜지고 다음 등을 켜는 것들이 다 되고 있으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제일 먼저 적색 등을 켜게 되는데 스케줄 다음에 적색 켜기, 0이라고 있는데 이 0이 뭐냐면 지금 적시하라는 겁니다. API에서 이벤트 이름 다음에 있는 것은 지금부터 얼마 시간 이후에 하는 거냐를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줄 이벤트 적색 켜기, 0은 지금 적시키라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적색 켜기가 호출되면 적색을 켜고 어떻게 됩니까? T1 시간 후에 황색 켜기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황색 켜기가 실행이 되고 T2 시간 후에 녹색을 켜게 되고요. 이 녹색 켜기에서도 녹색 등이 온되고 나서 T3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색을 켜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시뮬레이션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T1, T2, T3를
어떻게 했을 때 실제 자동차가 가장 빠른 시간에 신호등을 통과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시뮬레이션으로 푸는 게 바로 교통 시뮬레이션의 일부분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이산 사건을 정의하고 사건 중심으로 이산 사건을 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강의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